예, 안녕하세요. 오늘도 크롭 서클, 예,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다른 또 크롭 서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것도 좀 나온 지가 좀 꽤 오래된 건데, 오늘은 뭐 그 법칙적인 부분은 좀 빼고 그냥 요 크롭 서클이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이 안 돼요. 추측도 안 되고 뭐 이거 도대체 이거 뭘 그려 놓은 거야 도대체. 응? 이 원은 뭐고 이 원 속 안에 있는 약간 육각형 보이세요? 살짝. 예. 그리고 여기 원의 안에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가 7개가 있어요. 소용돌이 7개. 이 소용돌이 7개는 뭘 의미하는 거지? 자, 그리고 이, 좀 너무 생뚱맞은 지금, 도형인데, 이 점 2개는 뭐고, 이 어떤 그 도형 같은 식인데, 이게 뭐지, 도대체? 이런 생각이 드시죠? 예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, 뭔가 이 의미가 있을 텐데,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뭐 해봤는데,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거는 요 길이를, 가만히 보시면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, 요 길이가 요 두 칸, 이걸 만약에 이제 요 네모를 한 칸으로 했을 때, 이건 이제 세 칸이 있는 거죠. 네 칸, 다섯, 여섯, 일곱. 그래서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9개가 됩니다, 이게. 예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개가 되죠. 예. 자,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9개가 나오고, 그러면 9개 중에 양옆에는 점 2개가 찍혀 있고, 요 7개는 뭔가 이제 의미가 담긴 내용이 되겠고, 뭐 그런 거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이 7개가 뭔지,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7개의 소용돌이가 있다고 그랬죠. 7개의 해월이 같은 그 소용돌이, 그게 요 7개랑 그러면 일치하는 걸까요? 예, 그럼 만약에 이 7개의 소용돌이가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거겠죠. 예, 힘. 마치 우리 태풍처럼 어떤 그 힘을 나타내는 건데, 그 힘이 작용하는 그런 걸 표현해 놨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이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한번 다 더해봤어요. 위에 있는 게 전부 총 9개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옆에 선들이 전부 보니까 14개. 예, 14개가 돼서, 그리고 밑에 거는 6개. 그리고 이거 조그만 거, 작은 거, 뭐 잘못 그리지는 않았겠죠? 그렇게 해서 총 그렇게 세어봤더니, 예, 제가 총 세어봤더니 이렇게 개수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를 2로 했을 때,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1이 되는 거죠. 그림은 상으로는 좀 크지만, 이 한 변이 1인 사각형의 윗변, 옆변, 아랫변에서 위에는 9개가 있고,
옆은 14개. 그래서 제가 임의로 제가 7개로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아랫변에는 6개. 그리고 대각선도 있었죠. 예, 이런 대각선들, 요 대각선이 총 3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요거 이제 짧은 거, 요게 짧은 거,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. 그죠? 대칭성도 없고. 이게 뭐지? 7, 7.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원래 7, 7, 7, 7 그리고 4였다면 대각선이 3개가 아니라 4개였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.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말이 돼요. 왜 말이 되냐면 이 7 중에 하나를 여기다 위에다 주고 그럼 여기는 8이 되겠죠? 여기는 6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대각선이 4개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빼서 1은 여기다 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이게 대각선이 한 변이 1이면 이 대각선이 루트 2가 되거든요. 루트 2. 루트 2는 1.414죠. 그러면 1.414에서 1은 이 위에다 주고 0.414는 요 밑으로 갖다 주면 이게 그 배분이 딱 맞아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사각형이 7777이고 4라면 밑에서 하나 주고 대각선에서 잘라서 1은 여기다 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배치를 하면 이 수가 딱 나와요. 네.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맞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예. 딱 원래에다가 그렇게 배분을 하니까 이게 딱 수가 맞더라고요. 자, 그럼 이걸 이 수가 그럼 뭘 의미하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? 만약에 7777이었고 4였다면 이게 없고요.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? 예.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딱 균형이 잡힌 상태? 딱 균형이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 고정된 상태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그리고 그 수만큼 힘이 작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이 0.414 때문에 이게 오른쪽 밑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하면 이 대각선이 약간 더 세워지겠죠? 그죠? 만약에 이 414가 왼쪽에서 밀었다면 이 대각선은 뉘어지겠죠? 좀 이렇게 약간 뉘어지고 오른쪽에서 밀면 이게 세워지겠죠? 좀 더 이 힘에 의해서. 네. 그러면 결론적으로만 하자면 여기로부터 이 원으로부터 나온 어떤 힘이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작용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각각의 변에 힘이 작용하고 여기 이 작은 힘이 오른쪽 밑에서만 작용한다면 이 대각선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힘이 이 원의 어떤 축을 기울이는 거야?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죠? 예, 이게 만약에 구고 회전을 하고 있다면 얘네들이 얘도 회전하고 있고 얘도 회전하고 있는 회전체라면 보통 이 크롭 서클 같은 데 나오는 원은 주로 그 천체들의 운행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. 거의 대부분이 천체들의 운행.
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면 태양으로부터 온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지구의 축을 좀 세우는 건가? 이렇게라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은 어떻게 너무 논리의 비약이야 이거 갖고 그렇게 생각한다고?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법칙적인 부분은 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냥 단순하게 이 크롭서클의 문양만 보고 이 도형만 보고 그런 이제 그 해석을 했는데,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. 예, 기울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전축, 기울어진 자전축이 그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계속 일조량이 이제 바뀌잖아요. 그죠? 여름에는 일조량이 많아지고 겨울에는 적어지고 해서 모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. 예. 봄, 여름, 가을 계절의 변화, 그 다음에 바람의 변화, 온도의 변화, 일조량의 변화 때문에 모든 이 지구의 변화가 그 일조량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, 그렇다면 이 자전축이 좀 더 많이 기울면 그 변화의 폭이 더 커지겠죠. 그죠? 예.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좀 줄어들어서 좀 바로 세워지면 그 변화의 폭이 좀 줄어들고, 예. 그래서 이 자전축,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의 변화에 굉장히 거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자전축이 조금씩 세차 운동을 해요. 그러니까 마치 팽이가 휘청휘청 하듯이 이 세차 운동을 하는데, 이 세차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. 예, 25,000년 정도 한 바퀴 이렇게 세차 주기 하는데, 한 바퀴 주기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죠. 너무 긴 시간이라. 근데 돌긴 돌아요, 실제로. 예,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? 예, 별자리가 변합니다. 별자리가 딱 하나로, 별자리 아시죠? 12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북이 아니죠. 진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12궁이 돌게 돼 있어요. 어떤 주기로? 2주기로, 25,000의 주기로. 예. 근데 이제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좀 좁아지면 이 세차 주기도 좀 빨라지겠죠? 그죠? 예. 그래서 그 자전축이 변한다라는 건 지구에게는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. 예. 반면에 이 자전축 말고 이 자전축을 진북이라고 하고 자북이라고 있어요. 자북.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 볼 때 나침반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. 그 자북은 진북하고 좀 위치가 다릅니다. 예, 같은 게 아니에요. 약간 벗어나 있어요. 진북에서. 그래서 그 자북이 또 고정돼 있지 않고 또 움직여요. 또 막 이렇게. 예. 그래서 자북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좀 합니다. 예.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멀어지고 있는 중인데, 그 과학자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 이게 점점 멀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 휙 뒤집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전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북이 움직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자북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. 주변에. 그래서 이 남극과 북극이 바뀐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
지구에서 이렇게 자북이 바뀐 흔적이 있다라는 거야, 증거가. 아주 그것도 이제 좀 오랜 장기간의 주기죠. 그래서 장기간의 주기로 이 자북도 바뀐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예언서에 나오는 이제 그 지구 축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런 뭐 자북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, 이런 자전의 축인 진북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는데, 그걸 말하는 건가? 얘가?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. 뭐 그 외에 이제 어떤 그 여기에서 나오는 뭐 어떤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다 생략을 했는데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크롭 서클들이 가만히 이제 이거를 여기저기 대입하다 보면은 뭔가 의미가 조금씩 나옵니다. 예.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라서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. 근데 딱 이거를 사각형으로 딱 이제 모아 보니까 뭔가 이게 쉽게 말하자면 단서가 이제 잡히기 시작해가지고, 아, 이게 원래 다 7이고 4였는데, 그리고 7이고 4였으면 이제 변화가 없겠죠, 그죠? 예, 딱 그 어떻게 보면 대칭성이 맞으니까. 근데 이게 그 대칭성이 깨지고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면 이 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. 예. 그리고 이게 한쪽 오른쪽 밑에서 만약에 이게 힘을 가한다면 이 대각선이 좀 약간 세워지는 그런 영향을 받겠죠. 예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럼 이게 지구의 자전축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